지원금을 타내려고 수업을 엉터리로 운영한 교수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학 측은 교수들의 개별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정선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레일바이크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재해 책임과 비용 부담을 놓고 공공기관들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 요양시설에 이어 정선의 유흥주점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합니다. 올겨울 강수량이 적어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엔 대형 산불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교육부 재정을 지원받기 위해 하지도 않은 수업을 했다고 속이거나 수강생 명단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강릉의 한 대학 교수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들 교수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렸는데 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한 사립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은 지난 2017년 교육부의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선정돼 2년간 5억 4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사업비를 받는 조건은 사회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링크 플러스라 불리는 이 사업과정에 교수 5명이 수업 담당과 업무 책임, 사업 단장 등의 명목으로 참여했는데 지난 2020년 말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육부에 허위 서류를 꾸며 제출해 학교가 사업비를 부당하게 타내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강의를 개설하고도 실제 수업을 하지 않거나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을 수강생으로 허위 등록해 학점까지 줬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이들 교수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렸는데 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김주경 부장판사는 책임교수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또 다른 책임교수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수업을 담당했던 교수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의대로 학점을 부여한 건 사업 규정과 학칙을 위반한 거라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단장을 맡았던 교수 C씨는 보고서 결제 업무만 했을 뿐 사업 과정에 제대로 개입하지 않아 문제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장 높은 형량을 받은 책임교수 A씨는 재판 결과에 대해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채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이미 2019년 감사원 감사를 받은 뒤 교수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고 재판은 교수들의 개별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전국 최초의 폐철도를 이용한 관광시설인 정선 레일바이크가 열흘 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책임 소재와 시설 유지보수 비용 부담을 놓고 관계기관들이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년 10만 명 안팎의 관람객들이 찾는 정선 레일바이크입니다. 겨울방학 성수기를 맞았는데도 선로 위 바이크가 전부 멈춰서 있습니다. 매표소엔 긴급 보수공사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지만 시설 어느 곳을 둘러봐도 공사를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취재진은 사무실을 찾아가 시설 운영을 중단한 이유를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시설을 보수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객분들한테는 중대재해법 때문에 이렇게 못합니다. 이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보수공사라고만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죠. 이달 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선로에서 낙석 피해 등의 사고가 나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관계기관들이 이를 미루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운영권 계약이 늦어져 벌써 열흘 넘게 레일바이크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코레일은 시설 사용 허가권을 가진 국가철도공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을 져야 하고 시설 유지 비용도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계약서상의 명시도 없고 소유주가 당연히 유지보수 해야지 되는 거죠. 저희가 유지보수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2019년 전국의 철도시설에 대해 위수탁 계약을 맺었는데 정선 레일바이크 구간은 유지보수 구간에서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레일바이크가 다니는 철로는 원래 사용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위수탁 계약의 효력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구간이에요. 사업자가 이제 일단은 유지보수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라는 그런 입장이죠.
두 기관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주변 상인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관광객이 줄었는데 시설 운영마저 중단돼 걱정이 매우 큽니다. 20-30군데 정도 되는 업장이 있는데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두 집밖에 없어요. 갑자기 운행 중단을 해버리니까 여기 사람들은 그냥 전부 다 정신없이 그냥 넘어진 상태입니다. 정선 레일바이크를 둘러싼 두 공공기관의 이해하기 힘든 대처가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어제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일 만에 다시 100명을 넘은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 기준 84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춘천과 원주에서 각각 18명, 정선 15, 동해 8, 고성 5명 등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 수는 13,363명입니다. 정선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어제와 오늘 모두 18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동해의 요양시설을 매개로 한 확진자는 38명으로 늘었습니다. 동해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위반 식당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사적 모임 기준을 위반한 식당 2곳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형사 고발 조치 등을 마쳤고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할 계획입니다. 한편 태백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예방접종 콜센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 산불 피해 보상금을 두고 한전과 정부 사이에 벌어진 민사 소송전이 곧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한국전력공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소송에 대해 다음 달 16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4월 고성 산불이 발생한 뒤 한전이 일부 산불 이재민에게 피해 산정액의 60%에 해당하는 1,200억 원가량을 보상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먼저 지급한 보상금을 한전에 달라며 구상권을 청구했고 한전은 정부에 줄 채무가 없다며 채무 부존재 소송을 냈습니다. 올겨울 전국적으로 강수량이 적어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 영향으로 1월 산불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강원도 평창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화목 보일러에서 시작된 불이 바람을 타고 산 중턱까지 번졌고 산불 진화 헬기와 소방 인력 1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4일에는 춘천, 3일에는 인제에서도 산불이 나는 등 이달 들어 강원도 내 산불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월 현재까지 모두 33건이 발생했는데 지난 10년 평균인 11건보다 3배 많은 수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와 눈이 적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원주를 기준으로 올 1월 누적 강수량은 0.6mm. 아직 초순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30년 1월 평균 강수량 18mm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겨울철 강수량이 적으면 대형 산불이 많은 봄철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른 낙엽이라든지 인화물질이 언제든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지표가 말라 있으면 언제든지 바람만 좀 불면 대형 산불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봄철까지 대형 산불을 조금 더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메마른 겨울 날씨에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당국은 통상 2월부터 시작하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올해는 2주가량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기상정보를 토대로 한반도 산불 기상지수 변화 경향을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1월 산불 위험도는 2000년에 비해 50%까지 높아졌습니다. 기후변화의 현상의 일부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습도가 감소하면서 산불 발생 조건이 좀 쉽게 발화되기 쉬운 조건으로. 산림당국은 겨울철 산불이 쓰레기 불법 소각과 화목 보일러 사용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오늘 춘천에 공사 중이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장 노동자 4명이 대피하고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아파트 꼭대기층인 49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고가 사다리차마저 한계를 드러내는 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승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어 검붉은 불길이 치솟더니 건물 잔해가 창밖으로 떨어집니다. 오전 9시 40분쯤 춘천시 온이동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이 대피했습니다. 연기가 좀 더 거칠어지고 폭발 같은 게 일어나면서 창문이 떨어지는.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가구를 배치하다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5대와 인원 40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건물 꼭대기층인 135m 높이의 49층에서 불이 나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진화용 고가사다리차가 닿을 수 있는 최대 높이는 53m. 쏴올린 물도 25층 높이를 넘지 못해 이번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49층입니다. 이 사다리차로는 18층까지밖에 갈 수 없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화재가 난 곳은 3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로 아직 소방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발생 30분 만에 투입된 헬기도 화재 진화가 아닌 인명구조용. 그 때문에 소방관들이 소화기를 들고 계단과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직접 49층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초기에는 우리 대원들이 일단 먼저 도착한 대원들부터 해서 올라가서 소화기를 가지고 올라가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잔화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펌프차들이 다 오고, 그다음에 이제 호수를 올려서. 강원도에서 가장 큰 원조의 68m 고가사다리차도 물줄기는 30층 높이를 넘지 못합니다. 이처럼 소방력이 닿지 않는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79동. 고층 아파트는 늘어나는 데 비해 화재 진화에 필요한 소방 장비는 뒤쫓아가기에도 부족한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민들이 직접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를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게 되며 감사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또 각 지방의회 의장들은 의회 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되며 각 의원들도 의정 활동을 지원할 정책 지원관을 두게 됩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해상구역이 항만시설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석탄연료 운반선의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발전소 하역부두와 방파제, 인근 해상 등 10.87제곱킬로미터를 항만시설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강릉 지역 어업인들은 어업 활동이 금지된다며 이번 항만시설 구역 지정을 반대했지만 해수청은 사업 시행자인 에코파워가 어업 피해 보상을 완료했고 지정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지정 고시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폐광 지역 사회단체들이 강원랜드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선군 등 폐광 지역 번영회 4곳과 사회단체는 강원랜드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상생협력실을 팀으로 축소하고 지역 기업들과의 소통을 위한 협력사 상생팀을 없앤 건 폐특법의 제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원랜드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는 사회단체에서 제기한 문제를 깊이 검토하고 앞으로 폐광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원경찰청이 다음 주까지로 예정됐던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2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단속 기간 동안 전년도보다 사고는 줄었지만 강릉과 정선 등에서 음주 사망 사고가 3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식당 영업 종료 전후인 밤 8시에서 10시 사이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식당과 주변 순찰 등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도심 대로와 톨게이트 등의 기동대를 동원하고 농촌 지역에는 암행 순찰팀을 별도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내 관광지 5곳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강릉시는 주문진 해변과 연곡해수욕장,
등명, 옥계, 대관령 어흘리 등 총 5곳 1.2제곱킬로미터 면적에 대한 관광지 조성 계획을 분석 진단해 민간 투자 촉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광지 미개발 지역은 대부분 사유지여서 민간 투자 개발이 어렵고 조성 계획이 오래전에 수립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관광지로 지정된 시기는 1980년부터 2014년까지 다양하지만 대부분 개발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태백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태백시 장성농공단지의 한 목재 가공 공장에서 난 화재로 기계 설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